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올림푸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미코토 대장 내시경 모델을 이용한 기본 삽입 기술 영상입니다. 네, 좀 전문적인 내용 같지만요. 이게 우리 몸속 탐험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거든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이라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자료를 보니까 이 기본적인 대장 내시경 술기 능력 있잖아요. 이게 그 내시경으로 조기암을 도려내는 ESD나 뭐 식도 근육을 절개하는 POEM 같은 아주 고난도 시술의 성공률이나 배우는 속도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외과 의사가 메스 잘 다루는 게 기본이듯이 내시경 의사한테는 이 아주 유연한 스코프를 정말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특히 이 영상 발표자가 스웨덴에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 스웨덴이요? 네, 2014년부터 한 2016년까지 스웨덴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장 내시경 검사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133cm짜리 중간 길이 내시경이 거의 없었대요, 스웨덴에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 좋은 연장이 없어서 기술 연마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발표자가 이제 이 짧은 내시경, 중간 길이 내시경이 좋다고 알리기 시작했군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꾸준히 이게 왜 필요한지 강조를 하니까 스웨덴 병원들이 점차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제공된 그래프를 보면 변화가 아주 뚜렷해요. 아, 그래프도 있어요? 네, 2014년 이후로 작은 내시경 구매 비율이 계속 늘어서 작년에는 새로 구매한 내시경의 절반 이상이 이 짧은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와, 절반 이상이요?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그 스웨덴 내에서 ESD 시술할 때 쓰는 특수한 칼 있잖아요. 듀얼 라이프라고. 아, 네네. 그 칼 판매량 증가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장비하고 기술이 딱 갖춰지니까 어려운 시술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말이 실제 데이터로 딱 증명된 셈이죠. 네,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 기본기를 가르치는 일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대장 모형 같은 훈련 도구들이 있긴 있었는데, 네, 있겠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컸고요. 또 사용할 때마다 막 씻고 말리고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훈련하면서 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기에는 좀 한계가 명확했죠.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런 와중에 2018년에 만난 미코토라는 대장 내시경 시뮬레이터가 완전 돌파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발표자는 이 미코토가 실제 대장이랑 느낌이 거의 흡사하고 또 삽입 기술을 객관적인 점수로 딱 평가해주는 시스템에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인 토우대학의 후지 마사시 박사하고 같이 이걸 이용해서 내시경 기술 교육을 좀 혁신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내시경 의사가 부족한 문제까지 해결해보자 이렇게 나서게 된 거죠. 네, 이 미코토 시뮬레이터의 핵심 가치는 바로 표준화된 객관적 피드백에 있습니다. 아, 객관적인 피드백? 네,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고요. 자기 삽입 기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랑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게임처럼요. 네네.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니 동기부여도 되고 또 전문가가 시연한 영상이랑 자기 기록을 비교해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영상에서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배우기는 참 어렵다는 루프 없는 삽입 기술, 노 루프 인서션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정말 게임 체인저 같은데요. 의사 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랑 시간 줄여주고 가르치는 사람 부담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실력 있는 내시경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서 암 사망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니 잠재력이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 기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배우기가 까다롭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왜 이게 어렵냐 하면요. 대장 속은 아시다시피 깜깜하고 또 엄청 구불구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시경 끝이 지금 어디쯤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 상상만 해도 어렵네요. 네, 그러면서도 내시경을 밀고 당기고 전후진, 또 좌우로 비틀고 토크, 끝을 상하 좌우로 꺾는 앵글, 이 모든 조작을 동시에 아주 섬세하게 해내야 하거든요.
마치 그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서 아주 긴 막대기를 조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복잡하네요. 근데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루프 형성 삽입 기술이라는 걸 쓴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그건 말 그대로 내시경을 이렇게 밀어 넣다 보면 대장의 특정 부위, 특히 S상 결장 같은 데서 내시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루프가 생기거든요. 네. 이걸 이용해서 일단 밀고 들어갔다가 다시 당겨서 펴는 방식입니다. 발표자는 이걸 약간 용기가 필요한 단순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용기가 필요한 기술이요? 네. 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하지만 이게 환자한테 통증을 좀 유발할 수도 있고 사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더 나은 기술, 그 이상적인 기술은 뭔가요? 그게 바로 루프 없는 삽입 기술, 즉 노룹 테크닉입니다. 핵심은요, 대장이 움직이는 부분, 주로 이제 S성 결장하고 횡행 결장인데 이 부분들을 내시경 자체에다가 마치 주름 잡듯이 차곡차곡 모아서 짧고 곱게 만들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아, 장을 접듯이요. 네, 그렇죠. 루프를 아예 만들지 않고 장을 늘리지 않으면서 삽입하는 거죠. 이 원리를 터득하면 내시경 술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무술의 고수처럼 힘보다는 기술과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야, 힘이 아니라 기술이라? 여기서 또 우회전 단축법, right turn shortening 하고 말단 루프, 엔드 루프 이 두 가지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말단 루프는 아까 말씀드린 그 루프 형성 방식하고 비슷하게 내시경 끝부분을 그냥 힘으로 밀어 넣어서 깊숙이 진입시키는 걸 말해요. 이때 장을 지지하는 장감막 같은 것들이 심하게 당겨지면서 환자가 엄청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아프겠네요. 네. 반면에 우회전 단축법은 물리학 원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물리학 원리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S상 결장에서 하행 결장으로 넘어가는 그 꺾이는 지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내시경 끝을 살짝 걸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는 내시경 몸통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비틀어주는 힘, 이걸 토크라고 하는데요. 토크를 가합니다. 동시에 왼손으로는 내시경 끝의 각도를 조절해서 하행결장 입구를 정확히 찾아주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하면 그 비트는 힘, 토크가 내시경 끝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살짝 늘어났던 S상 결장이 내시경 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담겨 올라오면서 짧아지게 됩니다. 아하. 힘으로 막 밀어넣는 게 아니라 회전력이랑 각도를 이용해서 장을 살살 접어 올리는 느낌이죠. 마치 그 병뚜껑 딸 때 무작정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적절한 각도랑 돌리는 힘을 이용해서 딱 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미는 게 아니라 회전력을 이용해서 장을 단축시킨다니. 와, 정말 섬세한 기술이군요. 이런 기술을 쓰려면 기본적인 지식도 좀 탄탄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우선 대장 구조부터 알아야죠. 맹장에서 시작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그리고 직장으로 끝나거든요. 네. 이 중에서 상행, 하행, 직장은 복부 뒤쪽에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요. 횡행결장이랑 S상결장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전체 길이는 1.5m에서 2m까지 되지만 이걸 잘 단축시키면 한 80cm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부위까지 대략 어느 정도 삽입됐는지 그 길이를 알아두면 현재 내시경 위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군요. 기본 자세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어떤 자세로 잡아야 하나요? 보통 왼손으로 내시경 조작부를 잡고요. 연결선 있잖아요. 유니버설 코드. 이건 왼쪽 팔 위로 이렇게 넘기는 게 좋습니다. 아, 팔 위로요? 네. 이렇게 하면 조작부를 좀 안정적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각도 조절 다이얼을 섬세하게 움직이기가 편해요. 그리고 내시경 본체 그 샤프트는 검사대에 놓고 오른손은 항문에서 한 20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을 잡습니다. 네. 이 자세가 내시경을 최대한 직선으로 유지하고 손의 움직임이 내시경 끝의 움직임과 잘 연결되도록 하고요. 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장을 조작하기 쉽게 해줍니다. 아하. 환자마다 맞는 내시경 종류도 다르다고요? 선택 기준이 뭔가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환자 상태에 맞춰서 최적의 내시경을 고르는 건데요. 내시경 굵기, 외경, 단단함 조절 기능, 경도 조절, 확대 기능, 물 뿌려주는 기능, 워터젯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요.
요주겐 대부분 경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주로 굵기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굵기요? 네, 시술 전에 환자 병력이나 체형, 성별 이런 걸 확인해서 적합한 걸 고르는 거죠. 예를 들면 장에 유착이 있거나 아주 마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늘고 부드러운 내시경이 유리할 수 있어요. 가는 내시경이요? 네, 가는 내시경은 장과의 마찰이 적고 부드러워서 통증이 덜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 너무 쉽게 구부러지니까 루프가 잘 생길 수도 있고요. 한번 생긴 루프를 풀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장단점이 있네요. 그럼 굵은 내시경은요? 굵은 내시경은 좀 더 뻣뻣하니까 루프가 덜 생기고 해결하기도 쉽죠. 하지만 무리하게 밀면 그 단단한 만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하고요. 보통 비만 환자거나 장이 좀 긴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삽입 기술로 들어가 보죠. 단계별로 전략이 있다고요? 네,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1단계는 시작점인 항문에서 S상 결장을 지나서 비장만곡부, 그러니까 대장이 왼쪽 상복부에서 급격히 꺾이는 부분까지 가는 거고요. 네. 2단계는 그 비장만곡부에서 횡행결장, 간만곡부, 오른쪽 상복부 꺾이는 부분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맹장까지 가는 겁니다. 특히 그 1단계의 S상 결장이 어렵다고 강조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아, S상 결장. 여기가 대장의 마지막 구불구불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다른 부위처럼 복벽에 딱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여요. 아, 움직이는군요. 네. 그래서 내시경을 밀어 넣으면 쉽게 늘어나면서 루프나 잘 생기고 방향 잡기도 좀 까다롭죠. 예전에 수술 받아서 유착이 있거나 개실, 장벽이 꽈리처럼 튀어나온 것이 많은 경우에는 삽입이 더 어렵고요. 심하면 장천공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그래서 이 S상 결장을 늘리지 않고 통과하는 능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검사의 핵심이고 집중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통과하나요? 패턴이 있다고요? 네, S상 결장을 통과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패턴 1, 순수 노루프 방식이에요. 외부 도움 없이 오로지 내시경 조작만으로 장을 전혀 늘리지 않고 통과하는 거죠. 와, 각도 조절, 공기 흡입, 회전, 토크 기술을 아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해서 가장 고난도 기술입니다. 양손의 정교하고 조화로운 협응력이 필수적이죠. 어렵겠나요? 두 번째도 패턴 1인데요. 복부 압박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내시경을 넣다 보면 장이 이렇게 불룩하게 늘어날 것 같은 지점, 보통 배꼽 아래쪽인데요. 거기를 미리 손으로 살짝 눌러서 늘어나는 걸 막아주면서 놀롭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아, 눌러주면서. 네. 세 번째는 패턴 2, 우회전 단축법입니다. 앞서 두 방법으로도 S상 결장이 약간 늘어났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우회전 단축법 원리를 이용해서 S상 결장이랑 하행 결장 연결 부위에서 회전력을 가해서 늘어난 장을 회수하면서 하행 결장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패턴 1이 어려울 때 차선책으로 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럼 마지막 수단은 결국 루프를 만드는 건가요? 네, 패턴 3, 루프 형성은 앞선 방법들이 모두 실패했거나 아니면 장이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S상 결장이 크게 늘어나서 루프를 형성하면서 비장만곡부까지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뭐 기술은 기술이지만 환자 통증 유발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우회전 단축법 원리를 잘 알면 루프를 푸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이 방법을 선호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시뮬레이터 훈련에도 적합하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발표자의 실제 전략은 항상 놀루불 먼저 시도하고 어려우면 복부 압박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회전 단축법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루프 형성 순서로 접근한다고 하네요. 대부분은 놀루비나 우회전 단축법으로 해결된다니 역시 기본기 연마가 중요하군요. 자, 그럼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는 좀 수월한가요? 네, 2단계인 횡행결장 단축은 비교적 쉽다고 합니다. 하행결장에서 내시경이 곧게 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일단 횡행결장 중간까지는 쭉 밀어넣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좌회전 토크,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비틀면서 흡인을 이용해서 장을 주름 잡듯이 모으면서 간 망복부까지 전진합니다. 중간에 굴곡이 많으면 이 과정을 반복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초심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비장망복부를 통과할 때 방심하면
S상 결장에서 풀었던 루프가 다시 생기거나 아니면 비장 망복부 자체에서 새로운 루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또 루프가. 네. 이걸 막으려면 충분한 토크를 계속 유지하고 내시경 몸통의 단단함을 조절하는 기능을 활용하거나 필요하면 복부 압박이나 환자에게 심호흡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관문, 간 망곡부에서 맹장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기본적으로는 공기를 살짝 빼면서, 즉 흡인을 하면서 내시경 끝을 사댕결장 쪽으로 진입시키면 됩니다. 잘 안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간 망곡부나 횡행결장이 아래로 축 처져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럴 땐 환자 몸을 왼쪽으로 돌리거나 좌측위, 심호흡을 시키거나 아니면 오른쪽 갈비뼈 아래를 살짝 눌러주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일단 상행결장까지 쭉 밀어넣은 다음 뒤로 살살 빼면서 행행결장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뭔가요? 바로 예측 삽입입니다. 삽입하는 중에 계속해서 내시경 끝이 지금 어디쯤 있고 대장은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을까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전해지는 감각이랑 삽입된 내시경 길이를 종합해서 머릿속으로 대장 지도를 그리는 거죠. 예측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내시경을 조작할 때 손으로 느껴지는 저항이나 움직임의 변화를 통해서 아, 여기서 루프가 생기려고 하는구나. 또는 이쪽으로 꺾으면 장이 늘어나겠는데? 하고 미리 감지하는 거죠. 이야. 그래서 루프가 생길 것 같으면 장이 늘어날 부위를 미리 예측해서 복부를 딱 압박해주면 의외로 쉽게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냥 눈앞에 화면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한다. 이게 바로 초보랑 고수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군요. 단순히 기술을 아는 걸 넘어서서 상황을 읽는 능력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측 삽입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예측 능력까지 포함해서 미코토 시뮬레이터로는 어떻게 훈련하는지 궁금한데요. 훈련 순서가 따로 있나요? 네, 실제 시술 순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후련합니다. 먼저 우회전 단축법을 확실히 이해하고 능숙하게 수행하는 걸 목표로 연습해요. 목표 점수는 한 85점에서 90점 정도고요. 네.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좀 더 어려운 복부 압박을 이용한 노룹, 목표는 88점에서 93점, 그리고 최종 목표인 순수 노룹, 이건 95점에서 99점을 목표로 순서대로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루프 기법은 점수가 워낙 낮게 나오니까 필수 연습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면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하, 단계적으로 가는군요. 각 방식의 차이가 점수로 확연히 드러나겠네요. 영상 속 시연 결과로 보면 어땠나요? 점수 차이가 컸나요? 네, 아주 극명했습니다. 순수 노룹 시연에서는 정말 부드럽게 장을 전혀 늘리지 않고 하얀 결장까지 진입해서 98점이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통증 없는 이상적인 삽입이죠. 와, 98점. 복구 압박 활용 노룹 시연도 마찬가지로 S상 결장이 늘어날 뻔한 지점에서 압박 개념을 딱 써서 막아내고 부드럽게 통과해서 9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98점이에요? 네. 반면에 우회전 단축법은 S상 결장을 약간 늘렸다가 회수하는 과정 때문에 감점이 좀 있어서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루프 없이 통과했으니 이것도 좋은 점수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루프 형성 시연은 S상 결장을 아주 크게 늘리면서 깊숙이 들어갔다가 루프를 풀었는데 65점에 그쳤습니다. 65점이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컴퓨터가 장이 늘어난 정도, 그 스트레치를 계산해서 점수를 대폭 깎은 건데요. 이게 실제 환자였다면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 점수 차이가 정말 크네요. 98점과 65점이라니 이 점수 차이가 결국 환자가 느끼는 편안함과 안전성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미코토 시뮬레이터가 왜 훈련에 효과적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대장내시경 기본 삽입 기술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배우기 어렵고 또 어떤 핵심 기술들, 예를 들어 놀루프나 우회전 단축법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미코토 같은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훈련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역시 기본기 연마가 고난도 시술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또 통증 없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더 나은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특히 저는 그 예측 삽입이라는 개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이건 비단 내시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 해결 과정이나 다른 분야의 기술 연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숙련의 깊이라는 게 결국 예측 능력에서 갈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배우고 있거나 좀 더 익숙해지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기본기 숙달과 다음 단계 예측이라는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